그 시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뭐 다산 아버지가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한문 어무로 보면 우리가 잘 모르니까 산이 두 개가 있는데 앞에는 적은 산이 있고 뒤에가 큰 산이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적은 산은 보이고 큰 산은 안 보인다. 당연하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것은 지세가 멀고 가까운 작은 산은 가까이 있고 큰 산은 멀리 있기 때문에 원근지부동이라 멀고 가까우면 땅이 다르기 때문에 적은 산만 보이고 큰 산은 안 보인다. 이런 이제 시가 있어요. 그걸 7살 때 썼어요. 7살 쓰면 다산 아버지가 또 그걸 또 평해놓은 걸. 자기 아버지가 보고 어떻게 그걸 평했다라고 보면 이 친구는 사례를 판단하는데 밝은 애다. 그렇죠. 또 수리학, 예. 수학 개념이 있다. 뛰어나다. 그래서 그렇게 평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 그 7살 때 시를 보고 다산 일생을 이미 판단해 놔버리더라고요. 맞잖아요. 그 정말 사리의 박지. 또 어떤 숫자계 수리학의 박지 이런 것들 보면 과학 기술자이기도 하잖아요.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다산이 아버지가 내렸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재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 다산은 불행히도 이제 9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어머니가 9살에 잃고 이제 서모 밑에서 자라고 또 형수 밑에서 자라고 이제 그랬는데. 결국은 내가 볼 때 다산이 15살 먹어서 결혼을 하는데 16살, 지금 1살 손위의 여인에게 이 서울, 지금 그 당시 광주고 지금 남양주인데 사실 지금은 서울하고 뭐 도로가 이제 뭐 확장되고 또 포장이 돼서 가깝지만은 광주 지금 그 남양주 거기서 서울이 상당히 꽤 멀거든. 다산이 15살 먹어서 16살 먹은 이 해운동의 풍산홍씨 아주 대명문가 집안으로 장가를 들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다산 생애 큰 전기가 되는 것 같아, 내 보니까. 이제 서울로 진출을 하는 거죠. 서울로 진출하지. 촌놈이. 깡촌이 정박이 서울 와가지고 벌써 이 풍산홍씨 집은 자기 사촌 처남들 막 그 당시 이미 벌써 진사가 돼 있고 막 그 집안은 자기 처백부가 판서고 말이지 막 이 대단 자기 장인도 뭐 병마 절도사를 지내고 고관 대작 집안들이고 아주 또 부도 있고. 그러니까 서울 와서 이제 이렇게 좋은 책을 보게 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눈이 튀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집안에 장가를 들게 됐죠? 다산 집안은 또 8대 옥당 집에 또 시골에서 살아서 그런지 또 이 명문으로 보면 다산 집안을 당할 집이었거든. 자기 애가 또 지금 그 해남 윤씨 아닙니까? 고산 윤선도. 공지 윤두서의 또 후손이지. 그러니까 뭐 애가 친가가 다 좋고 제가 또 좋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당시에는 그런 신분 골라서 뭐도 집안 골라서 장가가고 시집 가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때부터 이제 확 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6세 때 벌써 시골서는 볼 수 없는 성호 이익 선생의 문집을 읽어보고 나도 이제 성호 같은 학자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공부했고 22세 진사가 되죠. 22세 진사가 돼서 성균관에 들어가면서 정조와 만납니다. 정조가 다산의 벌써 딱 그때 벌써 정조가 다산의 능력과 학문 역량을 인정을 했고 성균관 학생을 계속 불러다가 정책을 토이고 노르는 거야. 정조론 사람이. 그 젊은 학생을. 젊은 학생이 22살 먹었으니까 우리나라 만 21세면 이제 대학 3, 4학년 아니겠어요, 지금. 그때부터 이제 정말 재능을 발휘한 거예요. 성균관에서 6년을 공부하고 이제 28세 문과에 급제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6년 동안이 완전히 다산을 정조라는 큰 학자와 이 군주와 토론하고 성균관은 전국가 또 제주꾼들이 다 모여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토론하고 학문을 이렇게 닦고 오면서 완전히 이제 성숙한 학자가 된 거지. 근데 28세 문과가 돼가지고 이제 공직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28세 장원급제하고서 쓴 시가 있다면서요. 자기 마음을 지말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나는 앞으로 공직 생활을 하는데 벼슬살이를 하는데 임금을 부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적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장문을 좀 이제 8줄로 된 이제 28에 16, 16줄로 신데 둔졸난충사나
둔하고 졸렬해서 자기 이제 겸손으로 둔하고 졸렬해서 시키는 대로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임금님이 부름에 따라서 제대로 임무 수행하기는 어렵지만은 예. 나는 둔하고 졸렬한 사람이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공과 염, 공염 언어성, 여기서 공정, 공평, 네. 사와 반대되는 사심 반대되는 공심, 공사 구분할 때 공사 구분하는 공. 이 공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공정이라는 뜻도 있고, 예, 공평이라는 뜻도 있고, 공정은 정의 개념이고, 공평은 평등 개념이고, 다 합하거든. 예. 공사할 때는 정말로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게 공이거든. 그러니까 공과 염은 청렴할 염입니다. 청렴. 공염 원해성. 공과 염 두 글자로 정성을 바치기를 나는 원한다. 나는 일생 공과 염으로 공직생활 하면서 나라와 임금을 위해서 나는 일하겠다. 이게 제가 이제 최근에 내가 다산 정략의 평전을 써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그분은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일하는 이제 의식이 있을 때로부터는 공과 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공염 이 두 글자가 다산의 핵심 단어. 관철어는 예, 일생을 관철어는 그러니까 학문도 사적으로 자기를 위한 학문에서는 안 된다는 거지. 정말 공적인 학문. 그러니까 누구를 개인적으로 비판하고 누구를 요구해서 무슨 새로운 논리를 켜내건 안 된다는 거지. 정말 그것은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어느 것이 옳고 바르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다산은 태계와 율곡 이제 우리 조선시대 성리학 대표적인 두 학자가 이제 우리 국민이 다 아는 태계 율곡이 대표적인 이제 성리학자고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인데 남인들은 무조건 전부 태계만 옳다. 그러나면 남인 노릇할 수가 없어. 남인이 만약에 율곡이 옳다 그러면 그건 남인 행세를 못 하는 거예요. 또 율곡을 옳다는 사람은 그 전부터 노론들만. 예를 들면, 노론이라는 거죠. 원래 서인에서 이제 노론, 손으로 갈려져 나오지 않습니까? 예. 조선 후기는 노론이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노론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노론 쪽에서는 율곡을 비판하면은 그건 남인을 가야지 그건 노론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파당이죠, 파당. 그게. 파당이지. 네. 편파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공이 아니여. 사죠, 사. 사야. 예. 다사는 태계가 소개가를 존숭하는 남인임에도 불구하고. 남인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올리라는 책에서 임금이에게 올린 책에 나는 태계보다는 율곡학설이 더 옳다고 봅니다. 정조가 거기서 뿅 가버리는 거예요. 예. 정조도 이미 그 이론에 있어서 논문 하나 써놨는데 자기도 보니까 태계학설보다는 율곡학설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 논문을 써놨는데 이 다산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올린 글에 보니까 태계가 보다는 율곡학설이 더 좋다고 썼단 말이에요. 게다가 남인 출신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신하들에게 이제 점수를 매기는데 정약용 것이 1등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공심으로 글을 썼지 않냐. 그렇죠. 남인이면서도 사적으로 본다면 태계를 존중해야 되는데 율곡을 존중했다. 그래서 이걸 1등으로 하자고 이제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보니까 예를 들자면 공이란 건 그렇게 그럼 다산을 그렇게 실천했잖아요. 말로만 그런 거 아니라. 장원급제 한 시 자체에 이미 핵심 단어가 등장을 하고. 공념 두 글자. 그런데 뱃을 지낸 건 한 10년 정도죠? 그렇죠. 10년. 주로 어떤 보직들을 맡았었습니까? 이제 다산은 처음에 이제 한림 뱃을 하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홍문관에 들어가서. 한림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한림이라는 건 문안을 다루는 거예요. 글 짓고 뭐 하는 건데. 예, 그래서, 한림이라는 게 아주 좋은 뱃을이지. 글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뱃을. 문서를 담당하는. 그렇지. 근데 홍문관에 들어가면 옥당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옥당에 들어가면 겨울이 정도 되면 임금과 함께 국사를 논의하는 겁니다. 그건 정말 국가의 문화정책, 학술정책을 논의해야 되고,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다산은 어떤 걸 보면 그런 시절에도 매사를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제 그렇게 하다가 암행어사로 나가지 않습니까? 암행어사. 암행어사로 이제 33살 때 암행어사로 나가는데, 우리는 이미 그 전에 벌써 다산은, 암행어사 나가기 전에 지금 정조와 함께 한강에 배다리를 놓기도 하고 또 이 수원에 성을 쌓는데 성제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참 국가 민족을 위한 공심으로 오는 거야 한말로 말하면. 그래서 암행어사로 가가지고 정말로 불편부당하게 공과 염으로
염찰을 해서 예. 잘못 오는 관리들, 잘못 오는 수령들 전부 징치하고 잘하는 사람은 칭찬해주고 그냥 이게 전부 공념으로 실현하는 겁니다 지금. 예. 그 안명사고 갔다 와서 배슬이 이제 좀 요새 같으면 이제 당상관이 되는 겁니다. 승지 배슬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정말 임금이 이제 최측근이 되는 거죠. 요새 같으면 청와대 뭐 수석이랄까 뭐 예. 매일 임금하고 이제 국사를 논하는 예. 그런 배슬이 됐는데 이제 그때 그 무렵에 주문모 신부라는 사람이 이제 중국에서 신부가 들어와가지고 천주교 문제로 국가적으로 발딱 뒤집힌 거야. 아니, 다단히 너희만 또 옛날에 천주교 신자 아니냐 해서 결국 서울에 있지를 못하고 저기 충청도 금정이라는 곳에서 역장으로 간 거죠. 하천, 이게 기왕사리 같은 이제 지금 자체가 된 거예요. 벼슬은 벼슬이지만. 벼슬은 벼슬이지만 그야말로 크게 좌천하고. 나중에 이제 다산이 1년 11개월 정도를 항해도 곡산에 이제 수령으로 갑니다. 그래서 군수, 그 당시에는 곡산 부니까 부사라 그랬는데, 예, 예. 부사나 뭐 현감이나 군수나 직책은 같은 거 아닙니까? 계급사의 문제지. 그래서 거길 가서 3년 동안, 2년이 채 못 돼. 11개월이니까 햇설은 3년인데, 예. 3년 동안 자기가 거기서 행정을 폈던 내용을 다 적어놨어. 그거야말로 공념을 그대로 실행한 사람. 정말로 공정하고 공평하고 그 불쌍한 그걸 주민들한테 아주 칭송이 자자했겠네요. 나중에 거사비가 세워지고 경장했죠. 나중에 다산이 그래 죽을 무렵에 예. 다산을 막 죽으려고 할 때 그 항해 감사를 지내고 온 사람이 내가 그 항해 감사 보니까 정약용 그 항해도에 있는 곡상군을 너무 잘 사시는데 그런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 막 나라에 항해구도 있다고 했다고. 예를 들면 그를 좀 그렇게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곡산을 가서 유토피아를 만들어 놓고 온 거야. 또 그런 경험들이 밑바탕이 돼서 이제 결국 목민심서가 나오는 겁니다. 최고의 책인 목민심서가 나오는 그렇죠. 거죠. 목민심서에 그 다산의 생각을 가장 잘 상징한다고 할까요? 한 대목을 조금 소개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목민심서라는 게 목이라는 글자의 뜻이 좀 중요해요. 예, 예. 우리가 백성을 다스리는 민이 아니라 목민이 아니라 민을 돌보고 보살펴주고 보호해주는 목. 마치 목동이 네, 네. 양이나 양을 이걸 보살피듯이. 보호해주고 예. 또 호랑이나 늑대로부터 방어해주고 이 목의 의미가 그겁니다. 지켜주고. 그러니까 백성들을 보살펴주고 예. 돌봐주고 그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해주고 이렇게 목민 그러니까 다산은 목민심서에 보면은 자 이렇게 한 것이 목민관인데 목민심서 요지가 그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왜 지금 목민관들은 백성은 오히려 착취의 대상으로 오고 그렇게 많은 세금을 꺼져들이고 그렇죠, 부정부패를 저질리면서 예. 저렇게 백성들을 고달프게 살게 해주냐. 나는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그러면 목민관을 어떻게 만들어주는가? 목민관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목민인가를 네, 네. 설명해 주겠다. 그게 목민심서입니다. 이사장님께서 다산의 책을 처음으로 소개한 게 1979년. 9년. 유배지에서 쓴 보낸 편지들. 편지. 유배지에서 그걸 보낸 모아서 편지. 번역해가지고 펴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편지들은 뭐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정말 저는 지금 그게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일부 실려 있습니다. 예. 뭐 이제 대중화돼 있고 거의 국민 개독서가 돼 있는데 물론 아직도 안 본 사람이 많이 있고 그런데 다산이라는 사람의 인품, 다산이라는 사람의 생각, 그것도 남에게 공개하려고 한 거 아니라 은밀하게 자기 아들에게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예. 또 자기 제자들에게만. 예. 자기 형하고 주고받은 편지던데 그건 대체로 학문 토론입니다. 고경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고 둘이 그건 참 고급 학술 토론이고 자기 중형하고 주고받은 편지는 그런데 제자들하고 이제 아들들 그런데 더 절실한 건 아들들에게 준 편지인데 삶의 도리를 다 설명해 줘요. 자기 경험측으로.